시까지 포착하는 인간 정치 빅데이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면 특별 사면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1,300명을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MB 정부 시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정농단 내지는 뭐 부패, 뭐 그다음에 뭐 국정원 댓글 뭐 등등 정치인과 과거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을 그냥 싹 사면을 시켰어요. 어떤 점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이거 참 독특한 특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사면을 이렇게 한꺼번에 예. 많이 시킬 때는 네. 특히 정치인이라든가 또 일종의 이제 국기문란 사범이나 이제 국정농단 뭐 이거 한 번에 그냥 다 시킨 거 아니에요? 예. 우선 이게 납득이 안 가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안종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전 수석, 그 안종범 수첩으로 유명했던 그 안종범. 그 다음에 수석.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 예. 여기는 또 안 시켰어요. 왜 그런 겁니까? 형도 다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복권 시키면 되고 네. 뭐 벌금이 좀 있나 하여튼. 예. 근데 거기가 강요죄하고 제3자 뇌물이거든. 아. 이건 저는 우연의 일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성남 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로, 그 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권남용, 강요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안종범 수석과 김종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네. 뭐 등의 기업이나 이런 데 후원하게끔 강요하고 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형을 받았는데 네. 요 사람들만 싹 빠졌어요. 네. 그리고 훨씬 더 심한 사람들 다 해주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확실히 보박할 사람에게 같은 혐의를 두고 하는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지 않으면 사면복권 안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더한 사람들 다 했거든요. 예. 원세훈 원장 완전히 이제 잔영 반토막 남겼죠. 절반 깎아줬어요. 우병우, 김기춘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문고리 국정원장들 3인방. 뭐 그러면 역대 국정원장들. 4명인가 싹 다. 그래서 죄질로 보나 뭘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 네.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김태효 지금 실장은 예, 차장. 차장. 예, 국정안보실 차장. 1차장은 2차장이죠. 예. 여기는 지금 확정된 지 2달 만에 이제 사면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하여튼 이 유죄를 받고 이런 사람을 기용한 것도 잘못이지만 네. 이거 바로 득달같이 사면을 했고요. 그 죄명도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국가정보 빼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게 하여튼 인정이 되고 유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또 서훈, 박지원 두 분은 기소하고 또. 기소했어요. 참 이게 이 잣대가 예. 이 공정이라는 게 진짜 달나라 공정인지 어느 나라 잣대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예요.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 2년 남짓 살았고요. 1년 8개월 정도 1년 실제. 8개월 살았고 정경심 교수 2년 넘게 살았어요. 2년 5개월 예. 복역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김태효 득달같이 사면하고 네.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정경심 교수 문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이 앙금, 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게 아니면은 네. 사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쭉 본 분들이 뭐 댓글에서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청와대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 화끈하게 그 친문재인 쪽 내지는 그쪽도 화끈하게 사면복권 하지 왜 그때는 안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화끈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 화끈하게 사면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주저주저했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사면의 잣대가 예.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제 만약 복역 중인 자는 형기를 얼마나 예. 또 채웠느냐. 음. 그 다음에 국민 눈높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음. 사면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더라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하더라도 항상 균형을 이제 네. 또 중시했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역대급 진짜 배째라 사면이에요. 이런 등등등이 일거에 다 엎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종범 수석이나 정경심 교수가 제외된 거는 대통령의 보복 심리, 사적 감정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 사면이 안 된 기준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없는 사면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인사의 사면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세훈 원장은 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거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달았죠. 네? 총대선 댓글 달고 김대중 대통령 풍문으로 돌던 거 그거 파헤치라고 말해요. 국정원 대북자금 공작금 국세청에. 2억 원을 갖고 국세청에 주고 아시다시피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분리 기소를 해가지고 네. 원세훈 유죄 이현동 무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윤석열 검사 아니에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유죄를 받았던 이현동이 이제 무죄 받았던 거고 유죄 받았던 이 원세훈 원장도 4년 5개월 그냥 반토막 내준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반토막 내줬습니다. 그래놓고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민간인이 이 드루킹 댓글이라는 거 네. 이것에 이제 연루된 이런 거잖아요. 질도 다르고 죄질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형평이 어긋날 뿐더러 김경수 지사는 계속 끼어넣기 들러리로 한 거예요. 그리고 뒤끝 남겨요 또 복권 안 해주고. 네. 김경수 5개월 자녀 형기 면제가 이 수십 년 다른 사람들 다 이 가명 내지는 면제시켜주고 또 100억 가까운 벌금도 면제시켜준 네. 거예요. MB는 82억. 예, 5개월 가지고 김경수 5개월 가지고 네. 그러니 형평에도 어긋나고 대통령의 개인 감정이 기준선이 된 네. 사면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사면의 과거 대통령들의 몇 가지 기준 요소들도 이번에 일거에 다 없애버리고 네. 윤석열식 역대급 배째라 사면을 한 거예요. 네. 자,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면 대상자 중에 그 이병기, 원세훈 등등등 남재준 등 국정원장, 국정농단 하거나 뭐 직권남용하거나 또 국정원 돈 청와대 갖다 주고 막 이래가지고 들어갔던 그 전 국정원장 4명, 기무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 작정사령관 등 정보나 안보 관련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나요? 아니 이번에는 뭐 싸그리 다 해버린 거니까요. 네. 다 해버리고 아까 얘기한 대통령의 감정선의 기준 여기만 안 한 거고요. 야당은 들러리고.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도 여당 쪽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사면이 됐어요. 김성태 등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도 내년 후년 총선에 정치 예비군 풀을 확 늘리는 효과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나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새로운 룰로 국민의힘 이제 차기 당 대표가 이제 석 달 후에 뽑힐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당 대표가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친윤 공보모인 70명이잖아요. 네. 친윤도 다 공천을 못 줘요. 그러면 친윤 내에서도 공천 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갈등하게 돼 있고 네. 그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새롭게 국민의힘 공천 주고 정치권에 진입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국회 내에서 정당 내에서 신윤석열 사단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한된 공천 자리가. 예, 예.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음. 그런 마당에 이 사면이 됐다 하더라도 네. 과거 인사들을 그런 새로운 풀로 활용할 정도의 여지가 오히려 없다고 없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통령실과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노조 때리기, 또 시민단체 때리기, 특히나 돈 가지고 회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심지어는 원희룡 장관은 노조 비리 때문에 분양 원가가 올라갔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얘기했고, 노조의 재정 투명성 높이겠다. 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보조금 감사, 보조금 다 들여다보겠다. 이거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겁니까? 지금은요, 정치권에 있어서 상대당, 네. 정치인에 있어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그 다음에 정권에 있어서 대척점으로서의 문재인 정권 뿐만이 아니고 네.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싹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1년에 5조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네. 6년 동안 31조 나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거기 내역을 보면요. 네. 협회, 연맹, 복지시설 그리고 시민단체예요. 네. 그런데 1년에 5조씩 시민단체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전체 규모로 보면은 제일 작을 거예요. 음. 시민단체 지원이. 네. 그런데 사례로 얘기하는 거는 전부 진보적 시민단체예요. 뭐 통일단체가 10대를 이중 집행했다. 네. 세월호 그런 지원금으로 겁니다. 종북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미 칠러를 SNS에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 뭐 이런 거를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부도덕하게 만들고 전체 규모는 5조라고 거품 놓고 네. 거기에 가장 작은 단위인 소위 말해서 민주적 진보적 시민단체를 타겟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치권부터 네. 민주당부터 이재명 대표부터 문재인 정부부터 하여튼 때려잡자는 거 하나로 이제 민간 영역까지 간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각종 연맹, 뭐 여성 기업인 협회도 있고 보조금 받는 데가 수만 개 아닙니까? 네. 거기서 싹 이 시민사회 단체만 속아내게 돼 있어요. 네. 규모로 보면은 조적지열 같은 것인데 지원금 규모나 예, 예. 전체 규모를 1년에 5조로 키워놓고 네. 이 수백억짜리를 이제 수면 위로 부도덕하게 올려서 이거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보복입니다. 국정 철학이 보복이 제거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 분들은 그것이 보복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근본적인 이 부패 구조, 먹이사슬, 뭐 처음 대통령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런 이 5869 중심으로 한 그런 부패 사슬이 대한민국을 꽁꽁 동여매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걸 완전히 다 걷어내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런 깃발을 세우기는 했어요. 뭐 이권 카르텔이라고 네, 대통령이 이권 직접 카르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는 이미 예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균형이 있어야죠. 공정해야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도덕하게 가사 이제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침소봉대하고 네.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갖고 하는데 이것이 편향적이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전체 개혁 방향을 가져가면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다 이 완전히 뭐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편은 감싸고 다른 쪽은 그냥 마구 그냥 난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요. 네. 수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면도 그렇고 네. 이렇게 내놓고 대통령이 국민 통합 사면이 아니고 국힘 통합 사면을 하는 국힘 통합 사면. 예. 아니 흉내라도 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번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이고 사면권 남용이죠. 그래서 네. 그거부터 이번에 소위 말해서 민간 보조금을 파헤치겠다는 것도 전체 규모는 전체를 해놓고 한쪽만 이제 속아내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목적이나 의도가 이게 제거하기, 보복하기 이것의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현안 얘기하다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 오늘이 수석님하고 예, 마지막 신장기업 마지막 오늘 내일입니다. 그래서 뭐 신장기업이 오늘 내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그 돌아보니까 정기 은퇴 선언하시고 딱 한 달 후에 신장기업 합류하셔가지고 8개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 코너 제목이 백발백중인데 몇 발이나 맞추신 것 같은데요. 제가 꽤 맞추는데 예. 하여튼 윤석열 정권은 하여튼 기이하고 특이해서 예. 이 낙탄 사고가 한 두세 번 났죠. 예. 자,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지만 부자 참여는 부자 출연은 처음입니다. 예. 그렇죠. 무남미식회에서 최낙타 씨, 가수 최낙타 씨 아드님이 본인을 닮아 노래를 잘 부른다 늘 강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한 소절? 예. 그 수석님 코너는 사실 유튜브 조회수도 높았고 기사로도 자주 언급된 화제의 코너였습니다. 알찬 시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소혜가 지난 8개월 소혜가 어떠셨는지 그리고 단골 손님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좀. 예. 또 프로그램이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늘 신장개업하는 마음으로 저도 왔고 네. 했는데 이제 폐업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이제 서운하고 또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제 흐름 속에서 폐업이 결정되지 않았나 싶으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더라도 또 모두 힘내서 네.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신장개업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저희들은 이제 격려해 주셨고 기운 내라고.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 또 이렇게 나가서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요.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유난히 이제 춥게 느껴지는 겨울인데요. 다 고난은 또 넘으라고 있는 거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또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유난히 추운 이 겨울도 함께 따뜻하게 또 함께 격려하면서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8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